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에 사퇴를 했어요. 네. 이번 주 빅뉴스였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사퇴를 하면서 한 얘기는 알겠어. 나의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책임을 진다. 뭐 이런 정도 메시지를 밝혔는데 너무 뒷얘기가 막 설왕설래 네. 많아가지고 무성해서 네. 뭐가 사실이고 아닌지 좀 알아야겠어요. 좀 취재를 했다고요? 그것도 더 깊은 내용일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모르잖아요. 저는 왜 사퇴했지? 그리고 지선이 끝난 지가 꽤 됐는데 타이밍이 되게 이상하네. 왜 이제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사퇴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불화가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그거 진짜. 불화라고 표현할지 불화 갈등이라고 아니고 불화죠. 불화 아니면은 이제 뭐 갈등이라고 표현할지 뭘로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당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아. 그리고 뭐라고요? 상당한 불만을 갖고 누구한테? 있다고. 대표가 이준석 당 대표가 당 구성원들한테. 구성원들에게 대표가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네. 당 구성원들도 네. 이준석 대표에게 불만을 갖고 있어요. 양자가. 네. 아. 그 구성원이라는 것은 뭐 의원 그냥 뭐 아니면 이름 하나하나 포함이겠지. 언론하긴 좀 그런데 전반적으로. 뭐 천하람 이주영 의원을 일단 대표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원래 그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뭔가 총선에서 지고 나서 굉장히 큰 이제 뭐랄까 정말로 성과가 없었잖아요. 아, 지방선거. 한석했잖아요. 지방선거. 기초의원 하나 음. 있었잖아요. 어. 지방선거.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의식을 모으고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얘기를 하면서 7월 중순쯤에 처음으로 이제 경기 남부 벨트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기 남부에 이렇게 우리가 뭉쳐 있으면은 그거 자체로 이제 뭐 언론에 기사화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천하람, 용인, 이주영 의원들이 그 경기 남부의 지역구를 거기 하나씩 몇 명이 더 맡아서 있어요. 하자. 이긴 뭐 김성년, 그쵸. 김정철 이런 사람들.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미온적이었던 거예요. 당사자들이. 예, 국회의원 지역구 조직위원장 공모를 개혁신당이 했었는데 그게 한 주 연장이 됩니다. 아무도 그럼- 지원을 안 하니까. 내야 할 사람들이 안 내고. 안 낸 거예요. 네. 그 한 주 사이에. 아니 천하람 원내대표만 해도 순천에 들인 공이 몇 년인데. 그 천하람 원내대표는 순천, 그다음에 이주영 의원은 송파, 그리고 또 뭐 김성열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하남에 출마했었는데 다시 양천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이기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조직위원장 공모를 안 했다라는 거는 다음 총선 때까지 몸이 가볍게 있다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국면에서 어디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예, 총선이 다가오면은 이제 합당 동인이 커지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그때를 대비하고 뭐 예를 들면 어디 지역구 박아놓고 있으면은 움직이기 힘들 수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현역도 있을 수도 네.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묶이게 되죠 아무래도. 예, 그런 이유를 얘기를 하면서 그 좀 그런 의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의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과거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그다음에 새로운 보수당, 특히 새로운 보수당을 할 때 뭐 이제는 다 얘기할 수 있지만은 당시 유승민 자강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합당파가 있었어요. 자강파는 유승민, 지상우, 이준석 셋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현역 거기도 현역이 꽤 많았거든요. 나머지 현역들은 다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겉으로는 자강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유승민 의원을 찾아가가지고 합당 안 하면은 우리는 탈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갖고 합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의원은 그걸 다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여의도에서 워낙에 그런 말들이 많지만 국민의힘 누가 뭐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만난 이유가 뭐겠느냐 그런 얘기들도 막 들려오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준석 의원은 뭐 기자들이 듣는 것보다 더 많이 들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종류의 불신들이 있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몇몇 이제 측근들이 했는데 그 의심을 가지지 않았고 반대로 이제 천하람 의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당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 이준석 의원이 그거를 설득하려는 진지한 노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면 남부벨트라는 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두 번 던졌을 뿐이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 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종류의 그 내용 공유가 전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이렇게 오다가 이제 갈등이 폭발한 거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자강파예요? 합당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그건 아니죠. 근데 뭘 근데 그거 갖다 해? 이제 합당의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뭐 합당도 이제 열어둘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합당 할 때까지는 자강파일 수 있는 거지. 그 합당할 때까지는 세력을 키워놓고 뭔가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된 세력이랑 보여야 나중에 국민의힘으로부터 몸값을 더 세게 받는데. 뭐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흩어져 있고 상계돼 있고 이렇게 안 서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각계격파 당해가지고 그냥 뿔뿔이 속된 말로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하여튼간 그런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들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준석 의원이 뭐 이제 여러 가지를 당에 지시했는데 그게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그 지시사항이 하나도 안 됐다. 뭐 이런 것 얘기들. 약간 그런 당내 세력이나 당내 그런 상황에 대한 약간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됐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요인 제가 중에. 얘기를 다 들어봤을 때는 둘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원인은 그러면 안 돼서 중요한 그래요. 것은 그래서 그들이 다 우리는 지금 헤어지는 중인 건지. 저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요. 그래요? 네. 뭐 헤어지는 중이에요 지금? 민주당 올 사람 있습니까? 민주당이요? 한번 저의 물어봐요. 지지원이 될 사람. 민주당 한번 물어봐요. 이준석 의원이 막 가는 아니 거 뭐 아니야? 그게 이제 뭐 정계 개편 해가지고 그냥 뭐 근데 비례대표 둘이고 이래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까지 아직까지 얘기하고 싶은 단계는 아니라서. 네. 이게 꽤 복잡하네. 네. 아니 원래- 작은 당 왜 이렇게 시끄러워? 원래- 작은 당일수록 원래 시끄럽죠. 그렇죠. 작은 당일수록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은 이유로 시끄럽고 갈등이 심하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은 서로 말 다 이해되고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잘 됐으면 이런 일 안 생깁니다. 그렇지 잘 되면 참기도 하고 네. 이럴 텐데. 이제 뭐 다른 구성원 이준석 대표 쪽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다른 구성원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상당히 깊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누구랑 손을 잡고 정치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너무나 그 헤어짐에 있어서 뭔가 그 딱딱 파탄 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본인의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기반 같은 것들이 축소되는 형태잖아요. 넓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중에는 힘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을 하면 정치는 크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세를 이루지 못하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하고 좀 잘 알거든요. 근데 밥 먹었어요? 밥을 많이 많이 먹었지. 먹었겠죠 여기는. 근데 그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요. 저도 머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데 머리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진짜. 그거 맞아요. 그러면은 말을 할 때 논리 구조를 휙휙휙 건너뛰어요. 건너뛰어요. 그러면은 그걸 따라가는 게 가끔씩 버거울 때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이 얘기를 왜 인터뷰할 때도 했을까 그래요. 하면은 거기에 중간 단위를 생략을 하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하나 돌아가서 이렇게 플레이되는 느낌이에요. 네. 인터뷰를 할 때도 보면. 근데 대화를 할 때는 인터뷰할 때는 그나마 건너뛰기를 덜 할 텐데 이게 좀 나의 생각을 알고 이런 편한 기자를 만나면 휙휙 건너뛰면서 얘기할 수 맞아요.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푹푹 네. 넘는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근데 그게 참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여요 눈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인터뷰할 때 눈을 보면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상대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논리 구조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조금 시간이 조금 드는 경우를 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근데 또 얘기 들어보면 어떤 당에 지시하는 내용도 이걸 해야 돼라고 하면은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안 부분을 할 좀 수 있다. 건너뛰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상당히 엘리트로 자라서 머리 좋은 정치인들의 좀 한계예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정무적으로 좀 이제 과거의 이준석 의원에 비해서 지금의 이준석 의원의 어떤 정무적인 패착들이 꽤 많았거든요. 엄청 많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인정하지 않고 그걸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약간 그런 상황, 그 약간 그게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다. 네, 그런 참. 상황입니다. 아, 안타깝네. 어쨌든 그게 안타깝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개혁 이렇게 소수당이 그러니까 참 이거는 조국 혁신당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이름에 혁신이 들어가고 개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의원들이나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을 보면 개혁이나 혁신하고는 좀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이게 당이 또 그래서 자강을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그러니까 양당대가 이렇게 고착이 될 것인가 안타까움도 들고.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요. 개혁신당의 가장 큰 문제는요. 윤석열이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에 대한 반대급부가 반사이익으로 없다. 반대급부로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이 사라지니까 장동혁 있잖아. 장동혁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도 그것만 갖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준석 같은 대표가 야당이고. 대통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에 설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그런 정도의 상징성이 세속 정당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엄청나게 공격해 보이죠. 저희가 안 쓰잖아요. 아, 공격을 하고 있어요? 네. 아, 아프게 때리기도 힘들고 음. 약간 뭔가 새로운 팩트를 놔서 그걸로 하든가 아니면은 의석수로 이렇게 밀어붙이든가 그게 해야 되는데 각이 안 서니까 그게 힘든 거고 특히나 경기 남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곳인데 이번에 다 뺏겼는데요? 아, 성남부터 해가지고 다 뺏겼잖아. 뭐 지방선거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 어쨌든 간에 윤석열의 빈자리를 뭔가로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아,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못 만든 거죠. 그 당의 아 근데 역량과 자산. 그게 정치 구조에서 그거 만들기가 정말 쉽지 그쵸. 않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그거 38석 해놓고 다 말아먹었잖아요. 맞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반문으로 호남을 먹은 거잖아요. 근데 박근혜가 무너지고 문재인이 들어가니까 호남의 지지가 다 문재인으로 쏠리고 그러면서 자기의 기반이 살리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대투표하고 국민의힘까지 기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이제 대표해보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도대체 왜 사퇴를 한 건가 비하인드까지 좀 짚어봤습니다.